충격 2연속 금리 인하 12월에 또 내린다. 미국의 기준금리를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미국의 기준금리는요 9월 18일에 0.5%라는 빅컷을 단행을 했잖아요. 11월 7일 오늘은요 0.25% 스몰컷을 단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기준금리는 이제 5%에서 4.75%가 된 겁니다. 2연속 금리를 인하했습니다. 시장의 예측치, 당초 예측치는 0.5% 빅컷을 할 것이라고 말을 했는데 그 정도는 아니었지만 0.25%를 인하한다는 것은 어떻게 생각하면 2달 연속 금리를 인하한 조치라서 이게 충격적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사실 미국 경제를 보고 있으면요, 경기가 좋기 때문에 좋을 때 오히려 금리를 인하해서 더 부양을 시켜야 된다. 이게 제롬 파월 연방준비제도 의장의 이야기인 듯합니다. 실제로 제롬 파월 연방준비제도 의장은요 경기 좋다 이거예요. 경기 굉장히 강하다. 앞으로는 불확실하지만 현재까지는 미국 경제가 굉장히 강하다. 1분기는 1.6% 성장을 했지만 2분기는 3.0% 성장을 했고요. 3분기는 2.8%까지 성장을 했다. 연율로 따져서 미국 경제 같은 거대한 경제가 2.8% 성장한 것은 경제가 건실하다는 증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물가도 거의 잡았다 이거예요. 지금 현재 연준이라고 해야 되나요? 미국의 중앙은행이 미국 연방준비제도인데 일반적으로 페드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페드라고. 이 페드에서 가장 선호하는 물가지수가 이 개인 소비지출 PC 물가지수입니다. 그중에서도 핵심이라고 하는 근원 물가지수거든요. 이게 9월에 2.7%입니다. 2%보다는 높습니다. 분명히 목표 물가는 2%거든요. 그런데 제롬 파월 연방준비제도 의장은 추세적으로 낮아지고 있다. 추세적으로 더 떨어지기 전에 금리를 인하해서 경기를 더 부양시키는 것이 맞다. 지금 제롬 파월 연방준비제도 의장, 미국의 중앙은행 의장은 이렇게 밝히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2연속 금리 인하를 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12월은 어떻게 할 것이냐. 12월도 금리를 내릴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왜냐하면 말입니다. 제롬 파월 연방준비제도 의장은요. 기자회견을 하면서 12월 18일 금리 인하를 배제하지도 찬성하지도 않는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이 말은 금리 인하를 안 하겠다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앞으로 데이터를 봐가면서 금리 인하를 하겠다는 뜻으로 시장은 해석을 하는 겁니다. 그만큼 말입니다. 12월 18일, 17일, 18일 FOMC 연방공개시장위원회가 열리거든요. 여기에서 다시 금리 인하를 시도한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더 충격이죠. 2연속 금리 인하를 했는데 3연속 금리 인하를 한다는 뜻인가요? 지금 그만큼 말입니다. 미국 경기가 바닥에 닿기 전에 이게 위로 테이크오프, 쉽게 말하면 이륙을 시킨다는 거거든요. 노랜딩을 한다는 이야기. 연착륙을 하는 것도 아니고 경착륙을 하는 것도 아니고 지금처럼 바닥에 닿을 듯 하다가 다시 올라간다는 거. 지금 연방준비제도 의장은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야, 이것을 보시니까 시장은 어떻게 될까요? 시장은 당연히 말입니다. 환호할 수밖에 없죠. 금리를 어쨌든 내렸잖아요. 시장의 기준치대로 내렸기는 하지만 금리를 내리니까 어제부터 뉴욕 증시가 계속 올랐잖아요. 어제는 그야말로 폭등, 급등,
아주 난리도 아닌 장세였습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은 폭등은 아니지만 오늘도 급등했습니다. 그러니까 뉴욕 증시 자체도 사상 최고치, 사상 최고치, 사상 최고치를 또 기록했다는 뜻이에요. 그만큼 말입니다. 시장은 굉장히 좋았다는 뜻이에요.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재선에 성공을 하면서 주가가 엄청나게 올라가지고요. 금리를 인하하면서 또 주가가 계속 올라가 줬다는 뜻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렇게 되면 미국과 우리의 금리 차는 이제 1.5%밖에 안 됩니다. 예, 1.5%밖에. 지금 우리는 3.25%잖아요. 예, 3.25%. 지금 미국은 1.57%, 죄송합니다. 1.5% 차이가 나잖아요. 4.75%니까. 저는 11월 한국은행도 금리를 0.25% 내려야 되는 것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만큼 말입니다. 금리를 내렸을 때 시장의 부양 효과가 크다는 뜻이에요. 한국은행 걱정을 하거든요. 집값이 지금 겨우 잡아가는데 금리를 인하하면 더 올라갈 수도 있다. 가계대출도 조이고 조여서 가계대출을 줄여가고 있는데 금리 인하를 하면 또다시 올라갈 수 있다. 이런 걱정 말입니다. 그렇지만 지금 경기가 엉망이거든요. 우리가 수출은 좋은지 모르지만 내수는 지옥입니다. 어디나 할 것 없이 지옥이거든요. 게다가 미국과 금리 차도 이제 1.5%포인트로 줄어들었고 그런 상황이라면 우리도 금리 인하를 해서 시장에 적극적인 대응 나서는 거 저는 반드시 필요하다 생각을 합니다. 죽은 경기 살려야 될 거 아니에요. 저성장의 위기가 굉장히 심하잖아요. 벌써 말입니다. 소매 판매가 전년 대비했을 때 10분기 연속 마이너스예요. 1995년 이후로 30년 만에 최악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소매 판매가. 장사 안 된다는 이야기잖아요. 저는 그래서 기준금리를 내려줘야 된다고 보는 거죠. 그러면 집값은 어떻게 잡을 거냐, 물가는 어떻게 잡을 거냐. 기본적으로 물가 잡는 방법은 공급 측면에서 도와주면 됩니다. 집값은 공급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하고 있잖아. 지금도요. 그린벨트 해제해서 5만 가구 공급한다고 이야기하면서 계속 공급에 대한 신호를 보내고 있습니다. 물가도 마찬가지입니다. 물가도 원재료에 대한 공급선 제대로 맞춰서 공급에 초점을 맞춰주는 게 맞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지금 시장을 더 최악으로 안 만들려면요. 사실 세계적으로도 금리 인하로 대응을 하거든요. 오늘도 영국의 중앙은행도 지금 금리를 내렸습니다. 영국의 중앙은행도 보시는 것처럼 11월 7일 지금 5.0%의 금리를 4.75%로 0.25% 내렸거든요. 전 세계가 쉽게 말하면 B컷 내지는 P벗을 단행한다는 거죠. 0.5%포인트를 내리지는 않지만 계속 금리 인하를 통해서 시장에 대응을 한다는 뜻이에요. 실제로도 보시면 지금 유럽연합 같은 경우는요. 1.01%를 인하해서 시장에 대응을 하고 있잖아요. 올해만요. 한국만 0.25% 인하했습니다. 한국만. 그 외에 스위스는 0.75%, 스웨덴도 0.75%, 캐나다도 0.75%입니다. 영국도 0.5%가 됐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우리도 금리 인하를 통해서 시장에 부양 효과를 주는 것 지금 그 어느 때보다 필요하지 않을까. 저는 전체 지표를 보고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만큼 금리 인하가 골목 상권을 살리고요. 지역 상권을 살릴 수도 있다는 겁니다. 물론 0.25%만 인하해서 살리지는 못하겠죠. 여기에 다양한 정책적 수단까지도 활용을 해가면서 시장에 뭔가 마중물이 될 수 있게끔 만들어줘야 되는 거 필요하겠죠. 중요한 것은 금리 인하가 경기 부양의 시작이라는 점이에요. 저는 그게 지금 꼭 필요한 조치가 아닐까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아마 미국은요.
앞으로 계속 금리 인하를 할 겁니다. 여러분도 알다시피 금리 인하밖에 방법이 없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게 지난 9월 18일에 점도표거든요. 지금 보시면 2024년 말에 4.4%거든요. 지금 4.75%까지 내렸으니까 한 번 더 내릴 여지가 있다는 뜻이잖아요. 여기에다가 2025년 말 3.4%, 2026년 말 2.9% 계속 금리를 내려간다는 뜻이잖아요. 그만큼 말입니다. 미국은요. 금리가 시장에 부담을 주고 있다. 경기가 좀 좋아질 때 금리 인하를 해서 경기가 더 좋아지게 만들어야 된다. 우리도 마찬가지로 금리를 인하해서 죽었던 내수를 좀 살려가야 된다. 그게 지금은 절실하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만큼 말입니다. 미국조차도 기준금리를 계속 인하하겠다는 거예요. 2026년까지. 경기가 바닥에 닿지 않게끔 계속 부양을 해가면서 경기를 살려가겠다는 게 지금 미국의 중앙은행의 입장이거든요. 저는 한국의 중앙은행도 바닥 경기가 완전히 절망적으로까지 빠졌습니다. 이것 살리기 위해서 가장 첫 번째 수단이 금리를 올리는 수밖에 없거든요. 아니, 금리를 내리는 수밖에 없거든요. 저는 이것이 지금 반드시 필요하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금리를 내리는 것만이 능사는 아닙니다. 능사는 아닙니다. 그러나 반드시 금리 내리는 것도 지금쯤은 크게 고려해야 될 상황이 아닐까 저는 오늘도 그런 생각을 해본다는 뜻입니다.